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경매 기본 용어라는 주제를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부동산 경매 용어를 좀 한번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기본 용어 그리고 경매 용어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이 책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건물주라는 책뿐만 아니라 여러 경매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왕초보용이라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다시 좀 정리를 해 본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설명하라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렇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임대인, 임차인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채권자, 채무자 역시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임대인은 그 물건을, 그러니까 집이라면, 아파트라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집주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그러니까 이 집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겠죠, 그죠? 자, 임차인은 그 빌려준 집을 이 빌려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입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주인에게, 임대인에게 돈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빌려 쓰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이런 용어를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이 역시 채권자는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 내가 이제 빌려준 것이죠. 근데 이걸 못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채권자는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빌렸으니까 이것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이것을 제때 갚아주면은, 빌려주고 갚아주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겠지만 결국 갚지 못하니까 이렇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매라는 여러분 그 단어가 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좀 부정적이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기본 용어를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 다가구와 다세대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일단 다가구는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하를 제외하고 세개층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인데 결국 이거는 여러 가구가 살 수는 있는데 결국은 주인이 한 명이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우리가 뭐 1층은 뭐 세를 주고 2층도 세를 주고 3층에 내가 산다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 분리해서 1층만 따로 주인이 있고 2층 따로 주인이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매매 역시도 1층만 팔고 2층은 뭐 다른 사람한테 그죠? 이렇게 각각 나눠서 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소유자는 한 명이지만 임대인 즉 들어와서 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4층 이하의 건물을 말합니다. 그럼 이 다세대는 반대로 앞에 있는 다가구와 반대로 얘는 세대별로 뭐 101동, 101호, 102호 이런 식의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유했기 때문에 등기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호실별로 이거는 나중에 경매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매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는 아무래도 가격이 한 사람이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다라면 금액이 크겠죠. 그런데 다세대는 호실이 여러 개로 나눠서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다세대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시드가 많다라면 다가구에도 또 경매를 진행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매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보면
경쟁 매각이라는 준말이 경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예,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 진행을 하게 되고, 오타 났네요, 여러분. 경매 절차에 따라서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찰가를 얼마 쓸지에 따라서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따른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채무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자, 이 제3자에게 매도를 하고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라면 거기 돈에서 이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거, 우리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한가 안 한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경매 관련 책들을 보다 보니까 초보 경매에 관련돼서 안내하는 책들. 근데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각자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저자가 어떤 것에 투자,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것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겠죠, 그죠? 중요도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용어,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 경매 용어에도 언급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세밀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에 치중하는지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경매의 기본 용어가 여러분 바뀌지 않잖아요. 경매가 뭐 다세대에 그렇다고 해서 다세대의 그런 개념이 뭐 임차인의 개념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결국은 기본적인 것을 익히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투자의 기본 이런 기본 지식조차도 없이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자마다 아파트를 단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빌라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빌라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책에서 언급한 또 반지하를 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땅을 또 투자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특수 물건이라고 좀 더 하기가 힘든 남들이 잘 안 하는 그런 쪽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경매도 여러 또 파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종류에 따라서 본인의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또 여기에 경매에 또 부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자 등록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또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금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범위는 어떻는지 이런 각자의 노하우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경매라 하더라도 파트가 또 있을 것이고 저자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적어도 그래도 10권 순주는 읽어봐야지 아 경매가 이런 것이구나 아니면 또 부동산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여러 권을 뭐 예전에 읽은 거는 뭐 일단 제외하고라도 최근에 지금 여러 권을 연달아서 읽어보는데요. 거기서 중복되는 내용이 결국은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읽다 보면 또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하기 전이든 뭘 우리가 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초적인 정말 왕초보 여러분 왕초보가 알아야 되는 경매 용어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용어 관련된 것들을 좀 하나씩 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